세계 1위 경제대국 미국. 오늘날 그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었던 건 이것이 있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뉴딜, 경제 대공황 극복을 위해 루스벨트 대통령이 내놓은 미국의 경제부흥 정책인데요. 이제는 정부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 산업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는 정책의 대명사로 활용되고 있죠. 뉴딜이라는 것은 일단 민간이 하지 않고 정부가 하는 이제 투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자 그리고 그런 투자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사회적 계약관계 이런 것들을 전제를 하고 그런 경제 회복 전략에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한국만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혁신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국가 혁신 프로젝트가 바로 디지털 뉴딜이 되겠습니다. 세계 경제 대공황 이후 90여 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대공황 그 이상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 속에 우리는 뉴딜을 거울 삼아 경기 회복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에 돌입했는데요. 한국을 넘어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 혁신 전략. 그 중심엔 우리를 안전하고 편리한 세상으로 데려다줄 디지털 뉴딜이 존재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약속으로 한국판 뉴딜의 담대한 구상과 계획을 발표합니다. 2020년 7월 14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 불황을 해소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정부의 미래 설계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로써 산업과 국민 생활 전반에 대전환이 예고됐죠. 기획재정부나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추진 체계나 기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획 단계를 보시면 작년 3월에 이제 대통령께서 디지털 뉴딜을 언급을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또 다른 축이 추가가 되고 첫 버전의 한국판 뉴딜은 거기에 다시 안전망 강화라는 세 개 축으로 출발했다가 최근에 또 이제 지역 균형 뉴딜이라는 게 추가가 된 어떻게 보면 좀 진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계속 진화하고 세분화되고 구체화되는 단계니까 그 과정에서 사업의 어떤 조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참여자 폭을 넓히고 참여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는 진화하는 개념으로 저는 한국판 뉴딜을 이해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성공의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회복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강화라고 하는 튼튼한 디딤돌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축을 받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조 원을 투자해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려 하는데요. 먼저 그린 뉴딜을 살펴볼까요? 기후 위기에 처해 있는 현대 사회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를 구현하기 위해 탄소 중립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린 뉴딜에는 신재생 에너지 확산 기반을 다지고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그린 모빌리티 기술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해 녹색 전환을 이루려는 것이죠. 다음은 디지털 뉴딜입니다. 한국은 정보통신 기술 분야의 가장 선두에 서 있는 나라인데요.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한국이 가진 우수한 ICT 기술로 데이터 경제를 꽃피우는 것입니다. 디지털 역량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아울러 코로나19가 불러온 뉴노멀 시대로 전에 없던 변혁을 맞이한 우리.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역량을 더욱 강화시켜 산업 전 분야에 결합한다면 경제 회복은 물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는데요. 현재를 위해 또 미래를 위해 디지털 뉴딜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디지털 뉴딜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의 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혁명의 끝에는 이 세계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에 바로 달려 있습니다. 바로 그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새로운 시대가 단순한 기술의 혁명만이 아니고 보다 인간성이라든가 서로 포용성이라든가 이렇게 온 사회가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새로운 혁명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디지털 정부도 세계에서 1위이고 디지털 인프라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최고 수준에 이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은 비대면 산업 육성과 디지털 국가로의 전환을 주 골조로 합니다. 목표는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에 큰 파급력을 불러올 사업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건데요. 그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데이터댐 구축입니다. 데이터댐은 물을 가두듯 데이터를 모아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5G 고속도로를 타고 흐르던 데이터가 인공지능 분석과 만나 우리 생활 전반에 필요한 데이터로 가공되면 이를 다양한 곳에서 활용하는 건데요. 그 일련의 과정들은 사람의 손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댐의 구축으로 수많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사회 전반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죠. 그렇다면 데이터댐 구축 아이디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한국판 뉴딜의 모티브가 된 미국의 뉴딜 정책에는 후보댐 건설이 있었습니다. 약 5년에 이르는 공사 기간 동안 2만 명 이상의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죠. 대규모의 토목 공사가 끝난 후에 댐에 모인 물이 식수로, 공업용수로 활용되며 남서부 지역의 산업 부흥을 일으켰는데요. 디지털 뉴딜의 핵심 데이터댐은 이 후보댐의 디지털 버전이라 할 수 있죠. 데이터는 무한 반복 사용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정말 멋진 데이터를 하나 잘 만들어낸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데이터 뉴딜도 물론 필요합니다. 좀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뉴딜이 필요한 거죠. 어떤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드는 뉴딜을 하다 보면 거기서 데이터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단계 효과만을 노리는 어떤 뉴딜이 아니라 그것이 공공재로서 놓여짐으로써 파급 효과가 큰 뉴딜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완성하는 디지털 뉴딜. 그 속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으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데이터, 네트워크, AI, 즉 DNA 생태계 강화로 디지털 정부가 등장하며 한층 똑똑해진 생활을,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으로 더욱 업그레이드된 디지털 기반 교육을, 그리고 비대면 산업 육성으로 보다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텐데요.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 놓인 사회 간접 자본, SOC의 디지털화로 인해 도시 전반에 혁신이 일어나며 우리는 더욱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사회 간접 자본은 그게 워낙 사업 덩치가 커서, 그리고 사업에 대한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당장 수익이 얻어지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국가에서 하는 그 SOC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의 문제도 상당히 그런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과 이용률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SOC의 디지털적인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들이 디지털 뉴딜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그런 스마트 시티나 이런 교통 문제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한국도로공사 관제센터. 이곳에선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은 차량 주행 중 운전자에게 도로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흔히 CITS라고 부르는데요. 통신을 기반으로 차량과 차량과 도로 인프라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안전한 도로망을 구축하는 거죠. CITS 서비스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제공된 서비스를 전달받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기지국이라고 하는 장비와 이제 고객 차량에는 이제 HMI라고 불리는 이제 단말기가 필요하거든요. 고속도로에서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거를 운전자에게 제공을 하려면 우선 기지국을 통해서 해당 정보가 차량에게 전달이 되고 그 차량에서는 단말기를 통해서 정보가 수집이 돼서 운전자에게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거죠. 그걸 운전자가 유관이나 청각을 이용해서 이제 습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통해 고속국도 등 주요 간선도에 CITS를 구축하려 하는데요. 2018년부터 진행해오던 고속도로 CITS 실증 사업은 안전하고 똑똑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CITS는 경부고속도로 등 3개의 노선에 85km가량 구축돼 있으며 관련 기술과 효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죠. 만약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생활 속으로 들어온다면 우리는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직접 도로 위를 달려봤습니다.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노변 기지국은 실시간으로 도로 자료를 수집하는데요. 각종 센서와 CITS 단말기를 탑재한 차량이 노변 기지국 설치 구간에 접어들면 차량 운전자는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받게 됩니다. 운행 중 또 다른 경고 알림이 떴습니다. 전방에 정지 차량이 있다는 것. 정지 차량을 발견하기 전 이를 안내받은 운전자는 차선을 변경하고 주행을 이어가는데요. 이처럼 CITS 시스템은 도로 위 상황은 물론 날씨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돕죠. 차량이 도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건 관제실 덕분입니다. 이곳에선 노변 기지국으로부터 전달받은 도로 주변 상황 데이터를 분석해 운전자에게 전달하죠. 도로와 차량, 그리고 차량과 차량 사이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건데요. 덕분에 운전자는 막히는 길을 돌아가거나 돌발 상황에 미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고객들에게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제공을 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제 긴장을 하고 있잖아요. 미리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사고 위험성이 줄어들 수 있겠죠. 운전을 하실 때. 실증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해본 결과 교통사고를 기존 대비 41%까지 낮출 수 있고요. 도로의 통행 흐름을 21%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이게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거기에 기인하는 겁니다. 전 도로에 CITS가 구축된다면 어떨까요? 더 많은 관제 인력이 필요한 것은 물론 CITS 인프라 구축 관련 산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할 겁니다. 지능을 얻은 도로가 많아진 만큼 도로 안전망이 강화되면 안정적인 차량 운행이 가능해지겠죠. 또 하나, 자율주행 상용화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자율주행차 자체 센서만으로 획득하기 어려운 정보를 제공해줘 주행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계획이 발표된 만큼 CITS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기술이기도 하죠. 경기도 성남시에 자리한 한 업체를 찾았습니다. 도시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화면 속 대상에 집중하고 있는 이들. 현실 세계를 복제한 또 하나의 디지털 세계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특히 이들이 더욱 관심을 두는 것은 정밀한 도로 정보가 담긴 지도를 제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율주행을 비롯해 여러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죠. 사람들한테 좀 더 이머시브한 경험을 주려면 실제 물리 공간을 고스란히 디지털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바로 맵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맵을 통해서 그런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존 그 가상의 환경보다는 실제 우리 물리 공간, 사람이 사는 공간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디지털 트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세상에 들어온 현실 세계. 실물과 쌍둥이처럼 닮은 이 존재를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차선, 정지선 등 노면 기호에서부터 신호등, 안전 표지판과 같은 도로의 세밀한 정보가 담긴 이 디지털 트윈은 정밀 도로 지도로 활용 가능한데요. 현재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주변 환경 파악이 가능한 정밀 도로 지도는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 데이터가 되죠. 디지털 트윈 기반의 정밀 지도는 실제 환경 데이터 수집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차량은 도로 매핑에 필요한 차량입니다. 도로 위를 이동하며 라이다 센서, 카메라, 그리고 GPS 센서 등을 활용해 데이터를 획득하는데 이를 가공하여 도로의 정밀 지도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이 라이다 센서라는 것은 주변의 환경 정보를 획득할 때 카메라를 이용하면 이미지로 환경 정보를 획득하지만 이 센서를 이용하면 3차원의 포인트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획득하게 됩니다. 보다 더 정확한 포인트의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고요. 그거를 다시 이미지와 결합해서 3차원으로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오래전부터 하나의 숙제처럼 여겨져 온 기술입니다. 이들은 자체 개발한 기술로 HD 맵을 제작하며 자율주행 기술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도심 단위의 복잡한 도로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더 정밀한 지도를 만들기 위해 차량 매핑 이외에 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HD 맵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그 방식으로 그 데이터를 취득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항공기고 한 가지는 MMS인데요. 높은 고도에서 항공 사진을 촬영을 하고 그 여러 방향에서 찍은 사진을 활용해서 고정 및 3D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 자율주행을 위해 필요한 거시적인 도로 정보를 빠르게 신속하게 추출을 하고요. 신호등이나 그런 그 표지판 같은 수직 구조물 또는 그 도로의 디테일한 상황들은 MMS에서 취득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미 만들어진 3D 정밀 데이터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최종적으로 정확한 HD 맵이 완성되게 됩니다. 항공 촬영은 차량 매핑과 함께 사용되는 지도 제작 방식입니다. 고도 1.5km 높이에서 도심 단위의 대규모 지역을 촬영하며 차량으로 획득하기 힘든 도시 전체의 모습을 3차원으로 균형감 있게 담아내죠. 두 가지 방법으로 도시 데이터를 확보한 후엔 3D 모델과 로드 레이아웃,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결합하며 본격적인 HD 맵 구축 작업이 시작됩니다. 데이터 추출 과정에서는 딥러닝 기반의 영상인식 기술을 접목해 차선, 노면 표시 등 도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획득하는데요. 그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자체, 그리고 정부 기관과 협업해 지도를 제작하며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온 이들.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정밀도로 지도 구축 계획이 발표되며 HD맵 지도 개발에 더욱 탄력이 붙었는데요. 앞으로 해양 산업에 HD맵 지도 기술을 접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개발로 디지털 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짐이 확인되었죠. 지금 디지털 뉴딜은 대부분이 일단은 정부가 주도한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주도를 하지만 여기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의 경우에도 지난해 반년 동안의 뉴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국에 1만 2천여 개 중소기업, 대기업 그리고 여러 연구기관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런 참여 기업들이 여러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도 하시게 되고 기존에 해보지 못했던 데이터나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어떤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충청북도 단양군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보는 것만으로 아찔함이 느껴지는 가파른 비탈길.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만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모습인데요. 이 비탈면은 조금 특별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병석 연구원은 IoT 기술을 접목해 이 비탈면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봄철 해빙기를 맞아 낙석이 잦아지는 지금 비탈면 관리 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해 시범사업소 현장을 찾았습니다. 국도 같은 경우는 낙석 산사태 및 사고의 위험성이 크고요. 특히 보시는 바와 같이 안반 비탈면 같은 경우는 낙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비탈면 같이 SOC 시설물 같은 경우는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쓰여야지만 새로운 기술 개발이라든지 새롭게 업데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딜 사업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흔히 마주하는 비탈면. 도로를 내기 위해 산을 깎아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비탈면으로 인한 낙석, 산사태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를 내기도 하는 만큼 낙석을 예측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관리가 필요하죠. 비탈면 IoT 시스템은 각종 센서를 활용해 상시 계측이 이루어집니다. 보다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센서 설치와 관리 노하우를 가진 민간 기업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죠. 특히 석회암 지대인 이 비탈면은 물리적 풍화가 심해 정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천공을 해가지고 강봉이 설치되어 있고 그 위에 이제 마이크로폰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안반지대에 낙석이 발생하면 파열음이 난다는 점을 활용해 이 소리의 측정이 가능한 A 센서를 적용했습니다. 암석의 물리적 움직임을 측정하는 센서로 상시 계측을 진행하죠. 이게 지금 지표 변위계인데 여기에서 낙석이라든지 어떤 사면의 변위를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된 그런 목적의 계측기인데 이렇게 와이어가 늘어나는 만큼에 대해서 변위를 측정하여서 통신을 통하여 그 데이터 취득 장치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 기준 상한치와 하한치를 정해놓고 그 일정의 기준을 넘어갔을 때에는 SNS라든지 모니터링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험 신호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계측기입니다. 기다란 막대 위에 자리한 이 센서는 GPS입니다. 위성 신호를 받아 좌표값을 상시 측정하고 좌표의 위치값이 변하면 이를 알려주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각 센서들이 전해주는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될까요? 센서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베이스는 모니터링 통합 시스템에서 분석 관리됩니다. 웹 기반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낙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측정 기준치 이상의 변이가 발생하면 관리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낙석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현장에 대해서는 상하 20mm의 변이를 기준치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했을 때 인위적으로 늘려보았을 때 지금은 55mm의 변이가 발생을 했는데 알람이 뜨고 그리고 문자로 실시간 전송되는지도 함께 체크하였습니다. 지금은 테스트 단계이기도 하고 실증 단계여서 점검을 한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띠고 그렇게 되면 국민안전서비스로 대국민 문자 알림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국 10개 시범 사업소에서 비탈면 IoT 상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 사업을 통해 모니터링의 정확도를 높이고 각 지역에 적합한 시스템을 연구하며 2025년까지 비탈면 모니터링 사업소를 50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신산업 창출 효과를 누림과 동시에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겁니다. 저희가 올해는 혼합 비탈면과 안반 비탈면을 했는데요. 토사 비탈면 같이 제방이나 이런 쪽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더 연구를 열심히 해서 국민이 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겠습니다. 서울시 행당동에 자리한 성동구청. 이번엔 디지털의 힘을 빌려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책임지는 스마트 플랫폼이 있습니다. 도시 곳곳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화면에 힌트가 담겨 있는데요. 도시를 감시하는 수천 개의 눈, 바로 지능형 CCTV입니다. 단순 모니터링에 그치지 않고 상황을 분석해 알려주는 똑똑함을 지니고 있죠.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관제사들에게 유효한 영상들을 또 선별하여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 방법용 CCTV 모니터링은 CCTV 영상을 순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성동구에서는 CCTV를 총 3,00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3,000대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약 10분간의 시간이 필요했고요. 이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그 3,000대 중에서 꼭 필요한 영상만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되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도시. CCTV는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도시 사각지대를 감시하며 범죄, 자연재해 등의 예방을 돕죠. 하지만 그 많은 CCTV 영상을 일일이 모니터링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봉투를 들고 길을 걷던 한 사람. 주변 눈치를 살피더니 이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합니다. 같은 시각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통합운영센터에서 이 상황이 포착됐는데요. 쓰레기 무단 투기 발생 지역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시스템 덕분에 관제사가 이를 재빨리 인지하고 즉시 안내 방송을 시작합니다. 성동구청 통합운영센터입니다. 이곳은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구역입니다. 가지고 오신 쓰레기는 회수해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운영센터에서 이루어진 안내 방송이 투기 현장에 흘러나오면 쓰레기를 다시 회수해 가죠. 이렇듯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은 범죄 징후로 예상되는 움직임이 나타날 때 이를 우선적으로 알려주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CCTV의 행위 인식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덕분인데요. 이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관제실에서는 범죄 예방 이외에 재난,
교통 등 도시 문제 전반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과 대응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시티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플랫폼이죠. 성동구에서 생각하는 그 4대 주민 불편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흡연이라든가 무단 투기, 소방차 통행 방해, 자전거 보관대 등 이런 부분들은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그곳에 어떤 행위가 일어나게 되면 저희가 여기서 방송도 하고 결과도 입력을 합니다. 그밖에 야간 같은 경우에는 범죄 예방이라든가 여성 안심 귀갓길, 무단 횡단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황을 보고 특이 사항이 없다 그러면 결과를 입력하지 않지만 특이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경우에 따라서 112 신고를 한다든가 경찰을 출동시키는 이런 일까지도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로 교통, 환경, 주거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해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일상을 제공하는 똑똑한 도시 스마트 시티. 그 도시로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도시의 모든 것이 연결돼 서로 소통하고 이를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어야 하죠. 최근 성동구에서는 사물 인터넷 버스 정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범죄 대피소 역할을 겸한 이 실내 정류장에도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이 적용돼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비해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발열자를 확인하는가 하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경고 방송을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폴리까지 정확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다 같이 마스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UD를 통해 이러한 스마트 솔루션 플랫폼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간다고 하니 스마트한 미래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선별관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어떤 사건이라든지 사고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이 화면에 표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표출해준 장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저희 시스템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화면들이 이제 계속해서 학습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운영이 됨으로써 정확도는 더 높아질 거고요. 또 주민 생활 측면에서도 어떤 장소에서 흡연이라든지 무단 투기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들이 지금 운영을 하면서 데이터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화된 것을 가지고서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더 강한 집중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그런 정책적인 방향들도 향후에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종시 종촌동의 어느 한적한 공원. 음수대를 앞에 두고 대화에 한창인 두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들 옆으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전광판 하나. 이곳 음수대의 수질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거기에서 아파트 같은 데는 직접 이렇게 수질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다는 건 ICT 기반의 똑똑한 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 음수대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음수대에 들려서 청소를 하면서 이물질이 낀 거를 제거를 하고 있고요. 수질 검사를 통해서 탁도나 잔류염소 등 7가지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수질은요. 지금 현재 세종 1배수지, 고운뜰공원에 있는 세종 1배수지에서 실시간으로 수질 계측한 데이터를 무선 통신으로 받아서 현재 전광판에 띄워주고 있습니다. 물을 공급하는 전 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해 물을 관리하는 도시. 이를 가리켜 스마트 워터시티라고 합니다. 실시간 계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량과 수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요를 예측해 수돗물을 공급하는 등 스마트 물관리 체계가 구현된 물의 도시죠. 세종시 상수도 시설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상수도 통합관제센터. 세종시는 ICT 기술의 도입으로 스마트 시티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일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데요. 2017년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 워터시티 구축 시범 사업을 통해 상수도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돗물 공급 토탈 솔루션 모델을 고도화해 나가고 있죠. 우리나라 상수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와 음용률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국가 물관리 패러다임이 과거의 수량 중심에서 인체 건강한 수돗물 관리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인체 건강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첨단 정보통신을 접목한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의 과학적 관리와 수질 정보 제공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믿고 마실 수 있는 스마트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한 물관리, 그 핵심은 실시간 모니터링입니다. 이곳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취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물이 공급되는 각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되는데요. 실시간 수질 측정을 통해 수질 이상이 발견되면 자동으로 밸브가 개방되며 오염된 물을 배출해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죠. 또 수도에 부착된 스마트 미터, 누수 감지 센서에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량, 누수 여부 등을 분석해 수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얻은 물 데이터는 수질 정보가 필요한 공공시설 혹은 아파트 등으로 전달되고 사용자가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죠. 스마트 워터시티 구축을 위해서는 크게 수량 관리와 수질 관리 측면에서 핵심 기술이 있는데요. 수량 관리를 위해서는 누수 관리 시스템 그리고 수소 메타링이 있고, 수질 관리를 위해서는 제염소 설비 그리고 자동 드레인 설비가 있습니다. 자동 드레인 설비에 대해서는 수질이 안 좋은 물을 외부로 배출하는 시스템이 되겠고, 제염소 설비는 정수장에서 염소 투입량을 줄이고 중간에서 배수지에서 염소를 투입함으로써 관말까지 0.1 ppm 이상 유지함으로써 민원을 예방하고 또한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조합이 되어서 스마트 워터시티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세종시 스마트 워터시티 구축은 세종시만의 숙제가 아니었습니다. K워터, 국토교통부 등 정부 기관과의 협업과 지원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스마트 물관리 모델의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모여 조금 더 완벽한 스마트 시티가 완성될 수 있을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으로 SOC 디지털화 산업구조는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먹는물 분야에서도 상수도 기반시설 디지털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국민 물복지 차원에서 고품질 수돗물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스마트 워터시티 구축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 전망됩니다. 서울특별시청을 찾았습니다. 서울은 그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곳에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만든 S맵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도시 공간의 혁신을 위해 디지털 뉴딜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술이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지상, 지하, 실내를 한 화면에서 이제 통합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아마 그 항공 사진 촬영을 통해서 저희가 3D를 이제 자동 구축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동 구축 기술을 적용해서 3차원 지도를 만들고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도시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방이라든지 이런 시스템과 접목을 시켜서 그 화재 취약 지역이라든지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집중하며 대화에 한창인 사람들. 화면을 살펴보니 건물 내부를 3D로 구현해 놓은 듯한데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간 정보와 소방 설비에 부착된 IoT 센서를 시각화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화재와 같은 긴급 재난 발생 시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화재 감지 협업 모델인데요. 소방대원에게 현실과 똑 닮은 실내 정보를 제공해 화재 진압에 도움을 줄 수 있죠. 지금 저희는 이제 예방 차원에서 이 지도를 이용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관계인들이 이제 2D 도면을 사무실에 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제 꺼내서 보는 형식이었는데 지금 저희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소방시설의 이상 상태들이 발생했을 때 실내 지도로 바로 화면이 표출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관계인들이 대응을 할 수가 있죠. 인공지능으로 항공사진을 분석해 만들어진 서울시의 디지털 트윈 S맵. 디지털 세상 속 또 하나의 서울에선 현실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각종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도시 바람길 분석이 그중 하나인데요. 실시간 기상 정보와 연계해 지형에 따른 바람의 경로, 세기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건물을 배치하거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세울 수 있죠. S맵에는 골목길 거리뷰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골목길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 계단 등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생활 환경 개선 정책에 활용하는 데 구축 목적이 있죠. 골목길 거리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뉴딜의 일환으로 진행된 안전한 골목길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덕분에 서울시는 S맵의 고도화를 이루고 기업은 자사의 기술력을 더욱 확고히 하는 기회를, 시민들은 도시 문제 개선을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됐죠. S맵 구축 사업에 저희가 VR 콘텐츠 부분에 참여를 하고 있었고요. 참여 도중에 이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 도움이 되는 뉴딜형 안전한 골목길 사업이 이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사업이어서 저희도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업무 수행을 진행하면서 각자 분야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저희가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게 저희 민간 기업에서는 아주 장점이 되는 것 같고요. 기업에 최적화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다양한 인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런 민간 기업에서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서울. 앞으로 그 경험을 공유하며 스마트 시티 구축에 힘을 실어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스마트 시티에서 발생하는 도시 문제의 현명한 해결법. 머지않아 더 많은 곳에서 만나볼 수 있겠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 확보,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국민의 안전과 편의로 이어지는 디지털 뉴딜 시대. 도시의 혈관 도로에서부터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도시 관리까지 점차 지능을 얻어가는 도시를 통해 우리는 디지털 세상이 이루려는 최종 종착지 스마트 시티에 도착할 수 있을 텐데요. 더 빠르고 안전하게 그곳으로 가기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과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방 주도의 뉴딜, 저는 뭐 다른 표현은 혁신이라고 보는데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과감하게 중앙정부가 밀어준다고 할까요? 도와준다고 할까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종적으로는 디지털 뉴딜의 가장 큰 효과는 결국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해질 것인가, 국민의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일 것인가, 거기에 최종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불러온 또 한 번의 변화. 그 속에 전에 없던 새로운 삶이 예고됐는데요.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디지털 뉴딜이 그려낼 미래가 기대되는 이유. 이미 우리가 디지털의 혜택을 경험했기 때문일 겁니다.